네. 자, 오늘은 지금 급변하고 있는 중동 쪽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상윤 교수님의 시대는 갔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신. 그렇게까지 갑니까? 너무 갔나요? 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은요,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구기현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이란 아까 얘기 좀 해주셨고요. 파키스탄까지 지금 뭐 포성이 점점 번지는 건가 이런 우려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하마스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되면서 서서히 잦아들 거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은 전체적으로 그림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사실 매일매일 달라지는 뉴스 때문에 저도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이제 정신이 없는데요. 네. 제가 사실 최근에 한 10일 넘게 이제 걸프 지역, 그러니까 카타르랑 UAE, 아부다비, 두바이, 그러니까 UAE 안에 아부다비와 두바이 이제 현지 조사 다녀왔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느껴지는 바도 굉장히 크고, 저희가 사실 중동을 얘기를 하고 이런 이제 분쟁이 막 일어났을 때 중동 지역이 정말 시끄러울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데, 예상외로 카타르와 이제 UAE 같은 경우는 사실 반사 이익도 이제 받고 있고, 그래요? 예.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런 전쟁이란 위기 때문에 서로 저희가 뭐 중동을 얘기를 할 때 만약에 그런 분쟁이 생기면 똑같은 목소리를 이제 기대를 하는데, 중동의 반응은 어떻습니까?라고 묻는 것이 좀 무색할 정도로 달라요. 사실 각각의 국가마다 그 자신의 어떤 이익과 뭐 경제적 이익이랄지 아니면 정치적 이익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노선을 취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사실 이 사안을 보기에는 단순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뭐 이란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각자의 어떤 이익에 따라서 다른 주판을 이렇게 굴리고 있는 그런 모습. 반사이익이랄 건 뭐 있어요, 근데 다른 나라들이?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뭐 이집트, 요르단 그 인근 지역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관광 산업이랄지 아니면 그런 이제 뭐 이스라엘도 굉장히 큰 이제 무역국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겠죠. 그런 것들이 그런 그 지역에 이제 안보가 이제 그 유지가 안보가 안정되지 않으면 사실 안전한 쪽으로 오기 마련이죠. 그리고 이제 이주 노동자들 그리고 난민들도 사실 이집트나 뭐 레바논이나 뭐 제가 레바논도 방문했지만 레바논도 이미 그 자체로도 경제가 붕괴되어 있는 상황에서 난민들이나 이주민들이 그쪽 지역에 가도 어떤 일자리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동 지역에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다 이제 걸프 지역, 소위 말하는 걸프 지역, 뭐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 그리고 UAE, 아랍에미리트로 이제 이동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냥 그러면 중동이라고 묶어서 보지 말고, 그러니까 막연하게 생각이 들었을 때 카타르 같은 경우는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을 좀 중재를 하는 입장으로 돼 있는 거고, UAE 같은 경우는 이런 분쟁에도 불구하고 살짝 별다른 메시지가 좀 없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실제로 그 카타르와 UAE의 각각의 반응들은 좀 어때요? 국민들이 느끼거나 아니면 국가적인 입장은 좀 어때요? 네,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카타르는 아무래도 방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마스 이제 지도부가 원래 분쟁 전에도 그 지도부가 카타르 도하에 이제 거주를 하고 있었고, 카타르는 끊임없이 이런 중재 역할을 계속해서 이제 하는 그런 분위기고, 카타르 전반적으로 가게나 아니면 뭐 일반적인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캠퍼스에서도 그 팔레스타인에 대한 그 반전 시위 그리고 반전에 대한 메시지들이 도시 곳곳에서 볼 수 있어요. 카타르에서. 하지만 UAE는 놀랍도록 평화롭고 놀랍도록 그런 반사이익, 그 반사이익이 단순히 중동 전쟁뿐만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사실은 이 안정성을 취할 수 없는 러시아 사람들이나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좀 재력을 갖춘 사람들이 다 두바이에 와서 이제 거주를 하고 사업을 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실용적인 외교 노선을 걷고 있어요. 실용적인 외교 노선.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보다 실용성을 우선하는. 무조건 실용성.
이것이 UAE에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수 그래요. 있는가. 국익이든 아니면 경제적인 이익이든. 가장 상징적인 것이 2022년에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협정을 이제 그 UAE와 그 이스라엘 사이에 이제 맺은 바 있고 그 협정 이후에 끊임없는 사람들 교육뿐만 아니라 인적인 교역 그리고 그 무역 등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UAE 방문했을 때 한 세 군데 전략연구소를 방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굉장히 좀 도전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을 저희가 질문을 했어요. 그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협정이 결과적으로 이 지금의 이런 분쟁에 트리거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그쵸. 사실은 그런 신호탄이 되고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과 가자 분쟁에서 가장 직접적인 하마스를 자극시킨 것이 바로 사우디와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외교 협정을 맺으려는 그런 시도 때문에 이제 하마스가 이제 시작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미 그 UAE와 이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것을 벌써 2020년에 세웠고 이번에 제가 가보니까 그 아부다비 루브르 박물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루브르 박물관 아부다비에 루브르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네, 꼭 한번 방문해 보세요. 보여줘요. 아부다비 루브르 박물관 굉장히 근처 차로 한 5분 거리에 있는 5분 거리에 아브라함 패밀리 하우스가 개장을 했어요. 작년에 2023년에 이 아브라함 패밀리 하우스는 어떤 그 건물이냐면 그 안에 아브라함 종교 계통의 이제 3대 종교 즉 유대교, 기독교 이제 카톨릭 이제 성당, 무슬림, 네 그리고 이슬람 이 세 가지 그 모스크 그리고 유대교 시나고그 그리고 카톨릭 성당이 아주 유사한 디자인의 형태로 새 건물이 따다닥 붙어 있어요. 그게 종교의 화합이다, 뭐 종교의 관용을 상징하는 그런 건물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 전략연구소에서 이제 저희가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어쩌면 이 아브라함 협정이 이 분쟁의 트리거지 않는가라고 얘기를 했더니 사실 굉장히 뭐 당황하지 않죠. 당황하지 않고 유하게 이제 넘어가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 협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적인 교류이다. 그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이 교류하지 못했던 이런 평화의 모습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또 더 민감한 질문.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실용적인 협정은 협정이다. 우리의 전쟁이 계속되더라도 우리의 협정은 계속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 굉장히 놀랐습니다. 근데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게 UAE가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얘기할 때 이렇게까지 얘기하진 않잖아요. 근데 교수님께서 따로 물어보니까 실용성을 좀 유지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아부다비에 그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부분에 만약에 공식적으로도 질문을 하면 앞으로 아브라함 협정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공식적인 질문을 하면 그것에 똑같은 대답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쨌든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이런 나라의 관계와는 달리 중동은 이슬람 국가들은 어떤 무슬림 다 같은 형제들 이렇게 생각하고 뭐 시아랑 순니가 서로 뭐 나눠서 좀 갈등하고는 있으나 여튼 다 같은 무슬림 형제들이라는 생각에 약간 우리처럼 막 국경 아주 뭐 명확하지도 않고 뭐 이럴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지는 않은 모양이죠. 그런 느낌인데 저 역시도 뭐 소위 말해서 뭐 중동 전문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갈 때마다 이제 놀랍니다. 야, 이 사람들은 사실 실리적인 어떤 뭐 실리적인 이익 앞에서는 사실 아니 쭉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지금 2만 명이 넘게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서 이제 국민들은 굉장히 비판을 해요. 너무 우리 정부가 아랍 국가들이 아랍 지도자들이 말로만 제노사이드다, 학살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무도 그 팔레스타인 팔을 걷어붙이고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좀 안타깝고. 그럼 카타르는 중재를 하는 데인데 네. 중재를 하는 입장은 누구 편을 들 수는 없잖아요. 근데 카타르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알자지라 방송국도 갔다 오셨다 그러던데. 네, 제가 이번에 굉장히 운이 좋게도 알자지라 방송국을 이제 견학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한 3시간 동안 알자지라 방송 이제 연구소도 있고 알자지라 이제 연구소도 있고 알자지라 방송국 직접 들어가서 이런 오픈 스튜디오를 이제 경험할 수 있는 네. 알자지라 아라비아 그리고 알자지라 잉글리시까지 이제 가서 그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예. 알자지라는 지금 제가 그런 면에서 카타르와 UAE는 굉장히 공기가 다르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카타르 그 알자지라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유일한 중동의 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이제 중동의 CNN이다. 글로벌한. 그리고 오히려 굉장히 아랍에서 지금까지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중립적인 그런 위치를 차지를 하고 있고. 뭐 아프가니스탄에서 다 아무도 이제 방송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예. 그런 방송국인데요. 가장 단적인 예를 보자면 그 카타르의 그 알자지라 방송이 모든 특별 프로그램이나 정규 프로그램이 다 사라졌어요. 현재. 네. 그리고 무조건 지금은 이스라엘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에 대한 보도만 집중을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이제 또 거기서도 사실은 저희가 이제 민감한 질문을 했었거든요. 알자지라 방송에 대한 굉장히 중립성 그리고 정확성에 대해서 그 PD와 이제 그 홍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어떤 정확성이나 그 중립성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굉장히 팔레스타인 쪽에 이제 치우쳐 있지 않는가.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전 세계에서 그 아랍의 팔레스타인의 입장에 조금만 더 기대서고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참상을 알려줄 수 있는 방송국이 우리가 유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팔레스타인에 기대서는 게 아니라 그 팩트를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사실 저도 이제 알자지라 방송을 이제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팔로우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참상들을 네네네.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편에 섰다기보다는 그런 참상들을 굉장히 여과 없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언론들이나 뭐 다른 나라 대부분이 이제 집중하는 게 다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알자지라만큼은 그래도 요 정도 네. 보여줘야 이제 균형을 어느 그런 정도라도 맞출 수 얘기를 있지 않냐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인 네.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팔레스타인 참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요즘 우리 한국에서도 미디어에서 그런 팔레스타인 참상을 굉장히 이제 둔감해졌잖아요. 맞아요. 팔레스타인 아이들의 예. 어떤 죽음이나 민간인들의 참상에 대해서 이제 둔감해졌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알자지라 그 지부장 그 가자지구 지부장 그 스토리도 이제 끊임없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가자지구 지부장이 지금 작년 10월에 이어서 이제 최근에도 또 아들을 잃고 뭐 그 직계 가족 안에서만 4명의 부인을 비롯해서 아들, 딸 그리고 손자를 잃었어요. 그런 참상들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같은 동료의 가족들의 죽음을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알자지라 방송국 내에서 이제 일하는 뭐 한국인 PD도 만나고 여러 이제 꼭 아랍 국적을 가지지 않은 그리고 이슬람 종교를 가지지 않는 그 알자지라 방송을 만들고 있는 다국적의 기자나 PD들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신들도 이 가자지구 분쟁을 접하기 전에는 이런 참상을 이 정도로는 알지 못했다. 근데 이 참상을 보면서 자신들도 굉장히 스탠스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그 여파인지 그리고 이제 카타르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하마스 지도부도 있고 늘 이제 카타르가 지금 또 라이징 스타잖아요. 그쵸. 라이징 예. 스타라는 것이 정치적 축구하잖아요, 축구 요새. 네, 제가 손흥민 선수도 봤습니다. 그래요. 공항에서. 아이고 네. 큰 자랑입니다. 너무 저 꼭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 안에서 그 지도부 역시도 굉장히 그 중립 혹은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도부와 굉장히 소통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점은
UAE와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은 어떤 민간인이라고 하는 그 카타르 시민들도 팔레스타인 지지에 대한 그런 포스터 그리고 차에도 팔레스타인 국기 그리고 뭐 프리 팔레스타인 이런 항의 표시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두 국가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어떤 유리한 지점, 그러니까 그것이 뭐 그냥 뭐 카타르 국민들이 더 뭐 아랍 형제들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사실 카타르도 그렇고 UAE도 그렇고 자신들이 지금 추구하고 그리고 잘하고 있는 지점들을 더욱더 이 분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카타르는 중재자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 UAE는 이 상황에서 어떤 실익을 보고 있는 거. 근데 거기서 진짜 오히려 골치 아플 것 같은 게 후티 반군. 후티 반군은 사실 국가는 아니잖아요. 국가도 아닌데다가 국가는 아니죠. 여기에 그렇게 발을 안 끼려고 했던 미국을 비롯한 이제 서방 국가들이 직접 개입하게 만드는 이벤트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 후티 반군에 대해서는 좀 반응들이 좀 어때요? 또 이 후티 반군 역시 UAE와 카타르가 다릅니다. UAE는 직접적으로 후티 반군과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받아서 UAE 군인들이 전사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UAE는 후티 반군의 어떤 그 공습에 대해서 그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고 후티 반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 근데 카타르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알자지라에서도 그렇고 많은 이제 그 카타르 쪽 소셜 미디어에서 올라오는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의 예멘 형제들, 우리의 예멘 이슬람 형제들을 얘기를 하면서 미국과 영국이 이 예멘 후티 반군의 이런 그 공격으로 인해서 이제 예멘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는. 그래서 후티 반군의 사안에 대해서도 사실 이슬람 국가들마다 굉장히 다르고 잘 아시다시피 후티 반군은 홍해에서 지금 11월부터 공격을 계속해서 시작을 했어요. 수십 대의 어떤 그 선박을 계속 이제 공격을 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후티 반군은 바로 이란의 굉장히 그 전폭적인 그런 지지를 이제 받고 있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죠. 근데 이 후티 반군을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 이게 바로 이란과 이스라엘의 대리전 양상을 이제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심플하게 그러면 더 많은, 그러니까 여러 이해관계가 걸려서 더 많은 확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지금도 높은 상황입니까? 아니면 이제는 좀 피크 찍고 서서히 이제 좀 정리하려는 분위기입니까? 이게 사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만의 이 두 국가, 이 한 국가 내의 어떤 두 지역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어떤 것이 얽혀 있냐면 바로 미국 대선. 저는 저의 이제 개인적인 그냥 의견인데요. 판단으로는 그 미국의 어떤 그 공격도 이렇게 이제 후티 반군에 대해서 이렇게 액션을 취하는 것도 그 미국 대선을 이제 있기 때문에 강한 모습 사실 보이는. 그런 강한 모습을 보이고 싶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여기서 하나의 또 이슈가 이란도 2024년 그러니까 올해 3월 1일에 의회 그 마젤리스라고 불리는 의회 그 국회의원을 보는 총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워낙 이제 그 중동 문제들이 막 빠르게 지나가서 이제 저희가 또 관가하고 있는 부분이 이란 내에서 히잡 시위 소위 말하는 2022년에 마하사 아미니의 죽음으로 인한 이제 히잡 시위가 있었고 내부적인 그런 혼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걸 잠재우려면 좀 외부적으로 관심 돌리고 외부적인 한숨을 돌려야 되고 그리고 지난 1월 4일에 그 꾸두스군 혹시 뜻을 뭔지 모르겠어요. 아세요? 그러니까 이란 꾸두스군 사령관인 솔레이마니 그 혁명수비대 사령관의 사주기 추도식에서 또 폭탄 테러가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그 꾸두스는 바로 예루살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에서 군대의 명을 꾸두스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란 정규군의 이름이 꾸두스 군이에요? 꾸두스 군입니다. 근데 그게 이스라엘 군이라고? 이스라엘군. 예루살렘이란 뜻. 한마디로 예루살렘의 땅을 되찾자.
꾸두스라는 이름으로 되찾겠다라는 굉장히 절연한 의지를 가진 그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이 소위 말하는 시아 벨트 그 레바논의 헤즈볼라 막 일본이 자기네 군대 만들고 독도군 막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그렇죠. 뭐 다케시오 뭐 그런 택이 되죠. 그래서 이 꾸두스군 사령관의 사주기에서 이 폭탄 테러가 일어났다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이란의 지금 그 반격, 그 소위 말하는 반격, 뭐 파키스탄, 뭐 지금 뭐 그 아프가니스탄, 그 이라크에도 이제 미사일을 쐈잖아요. 그리고 또 파키스탄도 다시 쏘고 그게 바로 1월 4일에 그 꾸두스 그 폭탄 자국에 있었던 이제 폭탄 테러에 대응하는 그리고 이란 입장에서도 이제 국민들에게 저는 감히 얘기를 하자면 이란이 직접적인 개입을 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리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후티 반군이나 아니면 헤즈볼라나 아니면 인근에 있는 뭐 파키스탄 요렇게 조금 건드리면서 하지 이런 확전에 그리고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는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대리전이 이미 1985년부터 진행 중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대리전. 40년 가까이 이미 대리전은 계속해서 진행해 왔어요. 하지만 한 번도 이스라엘 직접적인 그런 공격은 있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스라엘이 뭐 그 이란의 핵 과학자들을 뭐 폭사시킨다거나 뭐 테러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란이 뭐 그 이스라엘에게 뭐 테러를 한다거나 감정적으로 테러를 한다거나 아니면 미국을 도움을 받거나 뭐 레바논의 도움을 받거나 후티의 도움을 받거나 뭐 이런 식의 헤즈볼라의 도움을 받거나 이런 식의 대리전 양상은 계속 있어왔지만 지금까지 왜냐하면 지리적으로도 이게 뭐 이란이나 이스라엘 거기까지 가서 뭔가 지상전을 하거나 투입을 하거나 이러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들고요. 그리고 이란의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마사 아미니 히잡 시위 말씀도 했지만 이미 내부 안에서 어떤 내부의 어떤 정권 유지가 지금 최고의 과제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조심스럽게 판단을 하기로는 지금 뭐 파키스탄이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인한 모습 그리고 강력한 어떤 국가의 어떤 모습들을 이제 보이기 위해서 이제 3월 1일 총선이 이제 맞물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잦아들긴 좀 쉽지 않고 잦아들긴 해서 쉽지 않죠. 확 커지지도 않고 확 커지진 않고 그리고 뭐 보시면 뭐 요르단이나 이집트나 어느 쪽이든 그쪽에서 이렇게 확전을 하려는 의지는 전혀 없죠. 그럼 이런 상황들이 계속 좀 유지가 되거나 계속해서 좀 도발 같은 것들은 이제 곳곳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좀 많이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더 있으면 더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으나 오늘은 이제 또 장이 시작이 되니까요.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여쭤보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찌개보다는 국을 더 좋아하시죠? 찌개 먹을래, 국 먹을래? 국이랑 이렇게. 네, 우리 구기현 교수님. 그걸로 치고 나갈 줄 몰랐네. 구기현 교수님. 네,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입니다. 네. 오늘도 맛있는 아침 점심 드시고요. 국 먹겠습니다. 구기영. 네, 감사합니다. 네, 구기영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이어지는 오프닝 벨 라이브에 마이크를 또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우리 장 시작하는 거 잘 같이 지켜봐 주시고요. 주말에 업로드되는 또 압권 채널에서도 많이 올라가죠? 저희 이번에 그 정용진 부회장 비즈니스 신세계 관련한 얘기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정용진 부회장 얘기할 때 약간 발음 뭉개서 정영진인지 정용진인지 헷갈리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월요일 아침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